자, 안녕하십니까. 현재 군사정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가정보학, 엄밀히 따져서 얘기하면 군사정보학이죠. 군사정보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이게 군사정보직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군사정보직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군무원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군무원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합시다. 군무원이 뭐냐면은 군 내에서 일을 하는 우리가 민간인 그 공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군무원이라고 하냐면, 군무원은 군사 분야, 특히 각 예하 부대, 국방부 예하 부대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군무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전에는 군속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군대에 소속돼서 일하는 민간인이라고 해서 군속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군무원이라고 합니다. 군무원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싹 다 있는데, 군무원이 어떤 사람들이 군무원이 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미드 좋아하시죠? 미드에 NCIS라는 기관이 있죠. Naval Criminal Investigation Service가 있는데, 이 NCIS라든가, 그 다음에 NCIS와 비슷한 기관이 OSI. 이게 뭐냐면은 이제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군 수사대, 공군 범죄 수사대. 그 다음에 이제 CID,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육군 범죄 수사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곳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NSA라고 들어보셨죠? NSA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신호정보, 그러니까 신호정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날아다니고 있는 우리가 전파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럼 이제 역시 휴대전화로 오는 것들도 전파 형태겠죠.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형태, 수집해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서 이걸 다시 정상적 음성 파일이나 정상적 신호 파일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형태의 정보기관이 대표적인 곳이 NSA인데, 국가안보국인데, 미국의 국가안보국인데, 여기도 국방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이 이제 군무원인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미국의 군무원 개념입니다. 한국의 군무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군대 내에 소속되어 있는데, 국방부 산하의 기관인데,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군무원이라고 군무원이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들은 우리가 군무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국방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일반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이 국방부라는 곳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군인이 일한다기보다는 민간인이 일하는 곳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국방 정책을 담당하고 국방 인사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이 군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원칙상, 이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죠. 예편하신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그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는 곳이고요. 우리 군무원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면은 각급 예하 부대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 직할부대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기무사령부,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그래서 안보지원사령부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정보본부, 국방정보본부가 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나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보사령부 777 부대, 뭐 이러한 부대들이 따로 있거든요. 아니면 화생방사령부, 그 다음에 사이버지원사령부, 뭐 이런 거, 사이버안전사령부, 뭐 이런 거, 사이버사령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슨 땡땡 사령부 또는 뭐 작전사령부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민간인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제법 많지만 군 경험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이쪽으로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분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문 분야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뭐냐면 이게 전문 분야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전문 분야라고 했으니까 보통 뭐 무기를 다룬다거나 정보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밀 유도 무기를 다룬다거나 신호, 그러니까 즉 통신기기를 다룬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보통 기술직들이 많은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회계라든가 일반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간, 그것도 전문가들이, 스페셜리스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것이 바로 군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무원은 어차피 들어가면 일반 위관, 영관, 장교들의 소위 보조밖에 안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군무원과 군인들은요, 상호 존대 관계이고요. 물론 각급 사무실에 대표가 장교들이 되는 경우들이 제법 있지만, 또 하나는 5급 이상의 경우에는, 5급 이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5급 밑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5급 이상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군인들을 밑으로 두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군무원들은 스페셜리스트라고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각급 굉장히 이제 중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업무 형태에 대해 가지고 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군인이냐 민간인이냐, 그다음 민간인으로 들어가서 군무원으로서 승진을 해도 지위를 할 수 없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그건 여러분들의 오해일 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급이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예비역들이 이야기하는 군무원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는 아주 과거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군의 형태는 많이 바뀌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탄력성이 강하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무원이 직접 지휘하는 부서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 최고사령관은 어쨌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의 최고사령관은 군인이죠. 예, 장군님들이고 제독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군인의 지위를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무원의 처우나 군무원의 위치가 공무원보다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스페셜리스트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정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군사정보직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국가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가정보라는 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정보, 즉 국가에 필요로 한 전략 전술 정보들을 모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아가야 될 정책 방향이라는 게 있죠. 그 정책 방향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외교와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사회와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외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여타 문화와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정보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정보는 이제 확인된 것들이거든요. 검증이 끝나고 확인된 것들인데, 이 전 단계를 첩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첩보들을 수집을 해서 이 분석을 해서 정보로 만든다든가 가공 처리를 해서 각급 부대나 아니면 각급 행정기관들에 나누어 주면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보세요라고 하는 기관이 바로 정보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그죠? 모든 국가는 정보기관을 갖고 있죠. 근데 모든 국가는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뭘 갖고 있냐면 군사정보기관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군사정보기관을 합쳐서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군사정보기관이 민간정보기관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겹쳐서 군사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보기관을 모두 다 운영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 지금 현재 영국 SIS, 그러니까 이 Secret Intelligence Service 같은 경우에는 비밀정보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는 Military Intelligence 6였거든요. 그러니까 MI6라고 불렸죠. 이게 Military Intelligence예요.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정확히 따지면 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사실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에서는 군 정보가 결국 국가 정보로 가는 첫 번째 형태였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는데, 단 군사정보는 이제 전략정보, 전술정보를 통해서 적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각국의 어떤 군사적 동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적국의 또는 타국의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첨단 기술이나 기술력들에 대한 검증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국방 기술력에 대한 보호를 담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군사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여러분들 신호정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신호정보라는 게 있거든요. 신호정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그렇죠? 신호를 이렇게 캐치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감청 같은 것들이 있죠.
도청과 감청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 지형정보라는 게 있는데 군사정보에는 지형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쟁 중입니다. 적국과 전쟁 중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차 부대를 하나를 투입했다고 칩시다. 근데 전차 부대가 활동할 지역인지, 그러니까 전차 부대, 즉 기갑이 움직일 곳인지 아니면 기계와 보병이 움직여야 될 곳인지의 차이는요. 이 기계와 보병이 먼저 내려가지고 이 전장을 살피면서 진군을 해야 될 지역 같으면 큰 넓은 탱크야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활지가 아닌 형태에서 기동전을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계와 보병이 오히려 훨씬 더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형에는 기계와 보병이 훨씬 더 맞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갑사단, 완편 기갑사단이라고 하는데 완전 전차 부대보다는 우리가 기계화 사단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뭐냐면은 기갑과 그러니까 이제 전차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병 전투차라고 불리는 흔히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장갑차라고 하죠, 그죠? 장갑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육군 항공기, 즉 공격형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제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리가 기계화 사단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는 편인데 요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얘기했죠. 전장에서 기갑만 집어넣을 것인지 기계화를 중심으로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기계화 혼성을 집어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형으로 미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형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도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형 정보국을 따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국가가 지형 정보를 따로 갖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사정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형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군사정보라고 하는데 우리 군사정보기관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합쳐놓는 형태도 있지만 군사정보만큼은 좀 따로 분리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인데 사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정보직에서 간다기보다는 군수사직에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군수사직은 우리 이제 또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강의를 하실 거고 제가 또 보조를 해서 군수사직에 필요한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수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 해가지고요. 이것은 보안 업무. 보안이라는 건 간단하게 문서를 보안한다든가 문서를 보안, 그러니까 보호하고 안전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또는 인력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한다든가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보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군사보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방첩. 이게 뭐냐면 첩보원들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 정보를 빼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런 방첩 업무. 그래서 우리가 방첩은 군사정보, 국가정보의 하나의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보기관에 가깝게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사기관의 역할과 그 다음에 방첩보안기관의 역할과 그 다음에 첩보기관의 역할, 정보기관의 역할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두 번, 세 번, 네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이 군사 보안이기 때문에 이 보안과 관련된 수사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특화된 수사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었고요. 원래는 보안사령부, 그 뒤에는 기무사령부, 지금은 안보지원사령부로 형태를 바꾸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된다면 이곳은 이제 군수사관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방첩수사라든가 보안수사라든가 방산수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인원보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위산업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군 수사기관의 민간인 수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군에 소속되어 있는 수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속과 주직은 국방부 장관 산하에 있고요. 각 군 이제 우리가 정보보호부대, 안보지원, 기무부대도 있는데 안보지원부대, 그다음에 안보지원학교, 그다음에 국방연구소 등이 있고요. 사령관, 참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형태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거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보안방첩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의 군사정보기관일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방정보본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이죠.
국방정보본부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또 하나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처이기도 합니다. 원래 정보본부는 1999년 3월 달까지는 예하부대가 없었고요. 정보사령부와 이 산하에 있는 777 사령부와 같은 형태들이 전부 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사이버 사령부 같은 것들이 전부 다들 뭘로 되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전부 이 국직부대, 국방부 직할부대로 있었기 때문에 예하부대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져 있었던 쉽게 자문기관의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자문기관의 역할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방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정보기관들을 합쳐가지고 군사정보기관들을 합쳐서 만들게 됐는데 한국군 정보 전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게 된 정보기관, 군사정보기관의 총괄체로서요. 정보병과 전체를 통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Defense Intelligence Agency가 있는데 이 국방정보국이 있는데 이 국방정보국을 표방해서 만들었지만 형태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요. 육군 공군 출신의 중장이 본부장으로 임명되고 육군 해군 공군 출신의 중장이 본부장으로 임명되는데요. 합동참모본부의 정보본부장직을 겸직합니다. 정보본부장직을 겸직해서 군사정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국방정보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산하에는 이제 중요한 부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정보사령부 그리고 777 사령부가 있습니다. 777 사령부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잘 없을 겁니다. 777 사령부는 여러분들 기술정보입니다. 무슨 정보? 기술정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 이 정보본부 예하에 있는데 통상 명칭을 주기적으로 바꾸는데 네 자리 숫자 다 더하면 마지막 숫자가 7로 되는 게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이게 777 사령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통상 이게 부대명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요 네 자리 숫자를 딱 더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그 숫자가 7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 777 사령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신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 신호정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통신망 정보, 유선, 무선 통신망. 그래서 보통 주파수, 도감청이 불가능한 유선 통신망이라든가 아니면 무선 통신망들에 대한 어떤 감청과 도청 등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다가 미국의 NSA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보시면 정보사령부가 있는데 이 정보사령부는 군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인적 정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들을 다 다루는 게 인간, 영상, 지리공간, 기술, 계측, 기호정보 같은 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777 사령부가 하는 신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다 맡는 곳이 정보사령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정보를 맡는 곳이 777 사령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사지리공간정보. 아까 전에 지리공간정보 얘기했죠? 그런 걸 맡는 게 국방지형정보단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부대가 편성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지원사령부는 지금 현재는 따로 분리해가지고 국방부 예하로 국직부대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보사령부나 사령부가 여러분들이 주로 근무하시게 될 것이고 기술정보는 777 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정보사령부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군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 정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정보를 가지는데 우리 영상 정보를 하나 수집을 해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북한의 무기 또는 어떠한 타국의 무기를 무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영상 정보를 필요로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자들을 관리, 감독하고 거기서 확보한 정보들을 가공 처리하고 그리고 그거를 확보하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임스 본드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정보 분석관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핸들러 그러니까 첩보원들을 움직이는 핸들러 또는 공작을 지원하는 공작관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추가로 해가지고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원래 이거 9급, 7급 이거 준비하는 거는 과목은 뭐 뻔히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7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군사정보, 정보사회론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그죠? 예. 9급 같은 경우는 군사정보,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통과목 들어가죠. 그죠? 물론 7급도 공통과목 들어갑니다. 그리고 5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자꾸들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혼자 공부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익히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익히는 과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아직 어린이임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리다는 말은 여러분들 단순히 나이가 작은 자를, 나이가 많지 않은 자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이 어린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어리석은 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리숙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야 이런 뜻에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따지셔서 얘기하면 정보사회론, 국가정보학부터 시작해서 이런 과목들에 아직 어리숙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혼자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중요한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 공시만은 원래 시작점에서 국가정보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통이 있고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합격자를 가지고 있죠. 동시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통령 경호처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매년 많은 합격자를 내면서 지금까지 충실히 특수직렬 전문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는 학원입니다. 학원이긴 하지만 군사정보관, 그리고 여러분들 국가정보관,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 이런 곳들 출신들, 아니면 국립외교원 이런 아니면 러시아 아니면 여러 국가의 영사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셨던 외교, 정보, 정치, 경제 분야의 전문 실무자들이셨던 교수님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직접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물들이나 아니면 시행 절차가 좀 짧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군무원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연간 이 학습을 지도해 오셨던 분들이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져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 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또는 이게 출제 포인트가 무엇이고 이 출제 포인트에서 어떻게 변형이 되어 가는지를 정확히 찝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해주시면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하겠구나가 나오게 됩니다. 만점을 받자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만점을 받는 게 아니라 합격을 하기 위한 공부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점수를 내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다가 점수를 내기 위한 전문 프로페셔널들이 붙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 인터넷 강의 수강생들은 언제든지 어디에 오셔서 그렇죠? 실강에 오셔서 실강 수업을 듣고 짧게라도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 카카오 단톡방에 이 군사정보직과 관련되어 있는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언제든지 질문 답변 드립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현역인데 어떻게 아니면 또는 저한테 간첩 신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든 질문 다 해결해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학원 강사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사설 정보 업체죠. 사설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보안을 컨설팅하고 또는 이제 각 회사에다가 어떤 회사나 아니면 국가나 단체 보안을 컨설팅하는 회사에 또 사업 영역을 담당하는 본부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보안과 그다음 정보 관련 업무를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부분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제가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하면서도 이 학원에서 그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공시마라는 학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합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 스스로가 이 수업을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래도 제 꿈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꿈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군사정보관을 만들고 국가정보관을 만들고 대통령경호관을 만들고 이렇게 수많은 어떤 보안기관원들을 만든다면 그 보안기관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방이자 최후방이 될 것이고 결국 저도 국가 안보에 그리고 저의 꿈을 완성하고 있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성취감을 맛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단순히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강의는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꿈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누구도 그리고 아무도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명감과 동시에 뛰어난 자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충성심과 명예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고요. 자기 손으로 자기 몸으로 자기 머리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머리입니다. 머리로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친족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한 헌신과 사명감을 가지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실 여러분들을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돕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설명으로도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저한테 꼭 카카오 단톡방부터 시작해서 단톡방들을 이용해서 저한테 연락을 꼭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반드시 챙겨서 끝까지 합격의 길로 이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